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매우 뜨겁죠. 예. 이번 그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줄은 좀 몰랐습니다. 예. 제가 본 그동안의 어떤 코스피 장세 중에서도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단기간 급등하는 패턴인데요. 되게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움직여서 지금의 코스피 이런 강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다른 점입니다. 이게 매우 다른 점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직 상승의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코스피 강세장, 또 2020년도 또 이제 코로나 강세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그런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더블 났죠. 그리고 2017년도 장세도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 그럼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지금 시총이 한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비중이 7.3%입니다.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고, 결국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과거의 강세장, 상승장과는 사뭇 다른, 지금은 시장이 강세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장입니다. 네. 근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흐름에 빠져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아직 안 갔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주도주에 탑승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코스피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드리진 않습니다. 방산이죠. 지금 코스피 끌어올려주는 거, 방산. 이게 시총순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시총순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순위 5위. 그리고 시가총액이 4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조선, 요런 계열들, 방산, 이제 조선, 원전도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사업의 범주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AI의 또 흐름에 편승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송배전 변압기,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 같이 계열이죠. 네, 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조선주들 흐름들, 현대로템 방산이죠. 이제 로봇으로도 움직일 거라 보는데요.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면서 결국은 코스피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최근 이제 이 새로운 정부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승장 들어서기 전에 또 금융주 움직이는 이름들,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네모를 친 게 지금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지금까지 만들어준 흐름입니다. 지주사도 이제 움직이고요. 한국전력까지 움직여요. 삼성전자 빼고 다른 것들 싹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 방산, 조선, 원전, 금융, 그리고 AI의 SK하이닉스. 여기 지금 코스피를 움직여주는 주도 섹터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뭐 다 이렇게 가는데 뭘 사야 되지? 뭐 그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선택 사안이 있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이오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에 저는 집중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투자자마다 이제 선택하는 문제죠. 그래서 방산 가고 조선 가고 금융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지 않고 제 나름의 이제 기준에 부합되는 또 이제 주도 섹터 군들을 하는 건데요.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많이 급등했으니까 진입하기 두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많이 올라서 사기 힘들어요.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예.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서 사기 어려워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거 없다고요. 밸류를 보고 뭐 경제 흐름을 보고 어떤 실적을 보고 혹은 지금과 같이 또 정책을 보고 지금 정부 그냥 주식시장 끌어올리겠다 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이제 거기에 화답하면서 집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요. 네, 개인들은 사기 어려워요. 많이 올랐으니까 사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 가지는 어떤 관점, 또 외국인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주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런 관점으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매우 핵심적인 지금 상황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운수장비 조금 차익 실현했네요. 오늘 뭐 방산, 조선 좀 빠진 거 보면. 근데 이제 자금들을 오늘은 뭐 이제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돌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활발히 벌어지는 흐름이 펼쳐지는 겁니다. 순환매가 활발히 펼쳐진다는 거는 업종을 돌면서 상승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 흐름을 이 번지고 있는 불의 흐름을 이제 바이오로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을 대거 집행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규모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2천억, 기관이 1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3,000포인트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이거 좀 조정받지 않을까? 조정받을 확률이 높은데 외국인이 사면 그냥 올라간다고요. 외국인 쪽이. 모든 걸 수급이 이기거든요. 모든 확률을 수급이 이기거든요. 악재가 나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코스닥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불이 붙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 불이 코스닥 시장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코스닥의 불마켓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이 박스권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흐름들은 자주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2015년도, 16년도 여기 고점을 찍고 제약 업종이 코스닥 조정 기간을 거쳤다가 2017년도 가을부터 수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 주도주는 누구였죠?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상장하면서 헬스케어도 초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면역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뭐 신라젠 비롯해서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을 예상할 때 요게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상승을 예상할 때 무슨 종목들이 요걸로 압축되는 거죠. 코로나 때 코스닥 제약업종 수직 상승했죠. 당연히 코로나니까 코로나 관련된 게 핵심이겠죠.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그 종목들이 이끌었죠. 그럼 지금 뭐? 이번에는요, 요때도 그렇고, 개인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일반 대중이 지금 끌고 있진 않아요. 메이저가 선호하는 것들 중심이에요. 이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불마켓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2차전지 업종은 여전히 바닥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팔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역배열 상태에서 매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절대 2차전지를 메인으로 안 합니다. 대중들은 많이 떨어진 걸 선호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마 리서치 대중들 손에 잘 없죠. APR 대중들 손에 지금 잘 없죠. ABL 바이오 시끄럽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 대장 알테오젠 7, 8개월 되는 기간 동안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팔았겠죠. 이런 종목들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2 이 부근 많은 투자들이 흔들리고 악재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뷰티, 미용 의료기기, 코스닥의 핵심 바이오주들 이제 코스닥의 불마켓을 이끄는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장세의 흐름은 매우 강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박스 횡보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만큼의 충분한 매집과 에너지의 응축 기간을 가지면서 대중의 손에 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있던 수급들이 메이저로 거의 다 매집이 완료됐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 점이 매우 중요하면서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아주 강력한 흐름이 펼쳐질 게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상당히 오랜만에 맞닥뜨리는 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장세는 불 붙으면 정말 강력한데요. 21년도, 20년도, 21년도 이후 지금 24년에서 이어지는 25년의 막판의 불마켓이 강력하죠. 그 막판의 불마켓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K바이오의 리레이팅 명분들, 하반기로 몰려있는 강력한 모멘텀들, 글로벌 시장 역시도 최근에 보시면 메세라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이 신고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AI, 관세 전쟁 때 이 종목이 시장이 안정화되면 주도주로 치고 나갈 거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 강력해지고 지금 이 상황을 나중에 돼서야 눈치채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어떤 구간이니 이런 것들, 바이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강조를 해드렸던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드디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묵혀온 정말 꽃봉오리가 진흙 속에서 봉긋 이렇게 샘솟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흐름입니다. 정말 한국에는 글로벌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심의 투자는 이번 바이오 불마켓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상간에도 펩트론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아주 강력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오 전체 장세 불마켓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마감 영상을 간헐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마켓을 꼭 여러분들 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